오세훈의 부동산 민심 모독은 감투정계와 연방제정계의 불륜 관계 때문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결코 경제학을 신종교로 해석함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경제학을 신종교로 해석해야 된다고는 경제신문 프레임일 뿐 경제학 학문도 아니에요. 신문 용어예요. 신종교로 자익과 연결되면 귀족 라인의 생각뿐입니다. 투표한 대로 정치인이 행동을 안 해. 그게 문제야. 오세훈은 부동산 민심을 잘못 읽었습니다. 실로 어이없습니다. 국힘당 내부의 좌익 정치와 불륜 관계에 맺은 불편한 그 관행이 반복된 겁니다. 사람들의 투표는 둘이 멀다는 것의 전제 투표인데 뒤로 하나라면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위장 분산을 한 거의 투표입니다. 노무현의 재개발 정책은 결코 정책 중립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라서 속았습니다. 아직도 모른다? 이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바보하거나 정치인 마음대로 폭주합니다. 오세훈은 도대체가 노무현 부동산 정책에 깔린 이념을 모릅니다. 노무현은 참여정부로 불렸습니다. 토건정부에 얽힌 이해관계자 조합들의 정치권에 줄대는 과정입니다. 재개발로 딱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애초에 설계로는 노무현을 편들기로 됐었죠. 근데 그 극한대 이익 중심으로 보니까 연방제로 설계해서 그 표를 영구 열린 우리당 그 정권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익을 보려는 심리로 이명박이 이렇게 했었죠. 지금 그렇게 이익이 순수하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아는데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6.15 국토공학을 살리려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정말로 노무현 시대에서 깨어난 그 일반 국민의 유권자들, 특히 그 세금, 자산 버블이 세금하고 연결된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딱 끝나자마자 그 노무현 정권 때 공무원들이 그러더만요. 세금 과표 올라갈 겁니다. 긍정 여론 만들어 주십시오. 동네 막 그렇게 돌아다니더만요, 공무원들이. 노무현 시대를 깨어난 의식을 가지는 게 오세훈은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렇게 불만이에요. 노무현 시대를 극복하는 게 노무현 시대 느낌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씨. 특히 재개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못지않게 사기가 풍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 봉급 이런 이유만으로 부동산 사기를 멍석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치 자생적 질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가 무슨 약속을 하면 영국 사람들은 거의 99%가 지킨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50%도 잘 안 지킬 거래요. 그런데도 규제 해제만 먼저 하자. 이거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겠다는 이야기고 귀족의 과도한 편의주의죠. 어이없이 흉내낸 겁니다. 종법제 중심의 수직 종속적 연고적 계약. 그러니까 오야봉과 꼬붕의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의 사적 잔치 원칙의 계약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채가 있으면 디레버리징, 빚을 갚는 목적을 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치 오야봉님이 빚을 안 갚도록 해주시겠다. 다른 부족에게 넘기겠다. 이건 도덕에서 허락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 오세훈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재앙의 국가안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같습니다. 규제 해제 하면서 불편해, 풀렸다. 이게 전형적인 무당 관점으로. 무당 관점이 도대체 왜 한국 정치에 좌냐 우냐 다 끼어드니까 그렇게 책임 정치가 싫어요? 아니, 그렇게 주인 정신이 싫어요? 주인 정신이 불편하지 하기야. 히틀러 독일도
파시즘 때 주인 정신 포기했다가, 그죠? 좌파들한테는 월북자 가족, 그 시족 연고 귀족들의 의도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토건 시족들의 그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식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귀족의 마음대로 되는 그런 거는 문제가 많다. 함석헌 사상 공명을 부정하고 노장을 긍정합니다. 노장이 뭔가요? 무당 경전이 노장으로 돼 있답니다. 시장 경제 의식하고 하등에 상관없는 그 노장을 빨아대는 거. 국민의 책임 정치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약속을 지키려고 규칙을 지키려고 안 해. 법이 있어도 법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야. 법이 있어도 법을 힘을 발휘 못하는 거야. 동서를 아울러 거기서 법치의 죽음이 있는 거야. 조갑제닷컴 할아버지들은 동서를 아울러 한다면서 법을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자기가 문재영이 그 여적죄하면서 자기들도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옛날 법치주의가 흠이 많다는 거를, 그래서 계속 지식이 바뀌어 왔다는 거를, 바뀐 지식을 퍼즐 기회를 철통같이 틀어 막아버리니까 뭐 제일 꼭대기가 뭐 의도한테 다 되죠. 그 유불선이 종합된 사상이 뭐 대단하다 싶지만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한번 쳐보세요. 동방불패나 소호강호 주제강인 창해 일성소 유불선 종합이 뭐 사실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 종교가 합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예요. 임청하 부족의 임청하 부족 이끄는 그 두목 그거를 받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좌파 진영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앙을 받드는 그 각각 하나의 부족 혈연만 있는 거고. 서구식 공존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가 이거를 제사한다. 한 명의 여러 종교를 제사한다. 그 제사장을 받드는 그 한 명의 제사장을 받든 종교입니다. 중국 문명 부족 혈연주의가 있기에 반공에 깔린 화이로는 고스란히 거꾸로 그 화면을 뒤집으면은 좌파 그게 나오는 거죠. 군사 정권은 국가주의였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통해 봐야지 이 비난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국가는 부족이 아니라 국가는 서구 개념이다. 그래서 반이승만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좌로나 우로나 신체호 파벌이 차지한 거죠. 우리는 노자에 기록된 무당신앙 제사 양식을 몰랐습니다. 서구인들도 일반 국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도부는 알았을 겁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하해원 상생 큰 굿, 이 제사 양식이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 북한 혁명 열사령 제사처럼 당파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거 각종 그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건 아니다 하는데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제는 너무도 증거가 많아. 지도부 중 일부는 명확하게 알고 그랬으니까 이후에 책들이 번역돼 나왔죠. 그런 관련 책들이 논문도 쓰여지고. 희생자 숭배를 둘러싼 정치성의 의미. 이게 우리 민족끼리가 혁명 열사령. 그래서 절세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 혁명 열사령이 당파성이다. 이거 황석영의 그 광주민중항쟁책 여기서도 해방공간 남로당 거기서 이어졌다고 광주민중항쟁 전통성이. 그리고 그 민가협에서도 민주화로 이어가자. 민주열사 어쩌고저쩌고 이게 당파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파성. 이 당시에 반공 교육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이 좌익들한테 당파성이 안 보여. 도대체 어딨나 한 30년을 그 연구했네. 그 암호 찾느라고. 이제 알아야 됩니다. 또 이분들과 연대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 경기 일으키면서 또 축소를 하죠. 그런데 진실 앞에서
당당해집시다. 진실 앞에서 당당해집시다. 이게 맞아요. 당성당파성이 좌익시족의 좌익혁명과 제사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로 김일성 왕조가 돼 있는 거죠. 조갑제시 영향이 오히려 도리어 진실을 숨깁니다. 4.3 추념사의 핵심 진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망자 숭배를 당성당파성으로 해석할 때 소련 중공, 북한의 진부한 좌익 문서로 바뀌죠. 문장 4.3 추념사에서 그 4.3 영령, 4.3 희생자 존중하는 그런 단어를 다 지우고 민중당파성이라고 기록해보세요. 그럼 그냥 공산주의 문서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문서예요. 상생이라고 표현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민중당파성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냥 그게 공산주의 문서입니다. 지금 4.3 추념사가 문제로 지적을 하면은 그냥 좌편향자 관점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여적죄로 보려면은 김영삼이 여적죄죠.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문재인의 관점이 김영삼이 허락한 강만길의 관점하고 같아요. 그런데 문재양 여적죄 하면은 그러면 진실이 감춰지잖아. 올해 진짜 진정한 진실은 민통련부터 이어진 한중수교 이전에 민통련에서 나타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북한식의 민중민주주의의 인민민주주의의 원래 중공 버전 그거하고 다리 잇기 그런 차원으로 할 때 민통련의 모습 그런 거하고 쭉 이어진 거 아닙니까? 문장 4.3 추념사 북한의 우민기 포스터를 나란히 놓읍시다. 절세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금 현재 4.3 희생자의 뜻을 받들어 하면서 남한판 우민기 하자는 겁니다. 아닙니까? 남한판 우민기에서 나타나는 게 각종 좌파 독재의 모순이고 촛불혁명도 민중당파성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촛불은 그냥 밀란신앙의 말바꿈입니다. 통일운동은 곧 당성당파성 운동입니다. 북한 포스터 검색하면 무제한 나오더만요. 지금 이 구글에서. 우파 대통령 시대 통일부가 작동이 안 하죠. 좌파 대통령 시대는 통일부가 그냥 북한의 선정기관이 돼버리고.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운동의 의미가 북한이 말하는 게 공산당 당성이니까. 이거에 사실상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헌법 공안 재판으로 정죄하기 전에 기본이 사기죠. 사기로 개인 배상이 더 오히려 사기죄로 개인 배상을 그렇게 해서 유죄 입증 받으면 그 다음에 공안 논리는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죠. 입증 대결 정확하게 가는 게 낫죠. 공안 재판으로 큰 거로 하면은 입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입증으로 맞승부로 무제한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통일운동은 그렇게 북한의 당성에 종속되는 당성 당파성이자 통일전선 두려운동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공산당의 폭력성의 근원이면 좌익들의 조상승배가 폭력성의 근원이죠. 이렇게 전민족적 조국 통일에 대해 이게 북한 공산당 당성입니다. 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동사회 건설한다고도 중공의 시진핑 중심의 통일운동 이야기고, 그래서 반공 실향민 같은 경우도 통일을 원한다면서 자기가 정치적 박해받기를 원한다 자살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망한 거죠. 반공 실향민한테는 기망이에요. 정통 기망, 사기 기망. 우리의 소원은 남로당 복원? 이런 사기꾼 새끼들. 이런 악마가 없어요. 특히 우파 요소에 끼어든 신종교인들이 우파하는 척하면서 좌익의 요런 시도에 헷갈리는 말 합니다. 잘 보세요. 가만 보세요.
통일운동이 다 아니었어. 기본적으로 공안 재판 이전에 사기였어요. 민통련 서울지부, 민족통일 이룩하자, 민주화 쟁취하여, 민족통일 쟁취하자. 이 말에 종교적인 거로 한번 보십시오. 좌익 시족의 그 두뇌를 통해서 그 부족 권력 그 확장하자. 이게 실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할아버지들은 자기 세대들의 그런 그거 다 같이 꽂힌 거 하나 있으면 절대로 안 바꿔. 근데 좌익들이 다 풀어줬잖아요. 그 민통련이 그 당시의 대학생들은 이게 뭐가 위험하냐. 왜냐면 다 암호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민중 당파성 영역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만 봤으니까. 공원 전문가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시의 대학생은 아니라고 왔는데, 아니라고 본 판단이 30년이 지나놓으니까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한중수교를 이분들이 주도했다고 봐야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이분들이 한중수교를 주도하면서 이분들이 권력의 갑에 들어가고 싶어 한 거죠. 권력의 갑에.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때문이고, 이게 NLPDR, 북한 제도 정치 때문입니다.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80년대 좌파 문건 한번 분석해보세요. 부정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명확하게 80년대 좌파들은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를 연장시키려 했는데, 뭐 물론 그 저기 골빈 좌익들은 뭐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지도부에 이런 그 태제 이런 움직임에 종속돼 있던 것 명백합니다. 민족해방통일전선이라는 그 공안부서의 지적에는 합종현행이다. 그러니까 민족해방통일전선과 합종연행 사이에 공통분모로 작동해서 민족해방통일전선 아니냐고 시작할 때 아니 합종연행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울하다. 왜 빨갱이 사냥하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왔는데 90년 이전에 반공 교과서가 통째로 현실에 부적합했죠. 그러니까 설명 방식이 대폭 강화되거나 아니면 버려져야 됐어요. 진짜 문제는 뭐 김영삼이 반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반공 맞아요. 근데 민족해방 이념을 추구한 민통련에서 뭐 만장일치로 김대중을 택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이 단일화를 깼다? 단일화 깬 건 김영삼이었죠. 근데 단일화를 누가 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해방 통일전선을 한다는 민통련에 왜 가서 후보 단일화 그거를 하려고 했냐 이게 문제죠. 민주화는 결국 특정 혈연 명물 영역의 유교적 의의가 문제죠. 옳을 의의로 봐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 혈연의 부족주의입니다. 일베 전여성 사건 다 아시겠죠? 그 부족 그 라인에 거의 도통을 그거에 그거를 그러니까 빈정거렸다. 그래서 뭐 거의 인종주의적 그 왕따이즘이잖아요. 뭐 민주화에 공을 세웠다. 공을 세웠다 이런 그 말 자체가 민주화에 공을 세웠다 이런 말 자체가 유교 의의 개념으로 부족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에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 있었죠. 적법 절차는 귀신 신하라고 됐죠. 50대 이상 먹물들은 그 윗분에 거슬러서 또 그 자리에서 그 빼앗길까봐 스스로 침묵하고 맙니다. 현재사가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과거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민주화는 처음부터 일제시대 소련 마을의 부족주의 감정이고 서구 법치가 없었던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조리 좌파 정권은 고려 연방제하고 연결된 좌익 부족주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이 대선 의제화 됩니다. 이런 것이 대선 의제화 되지 않는 대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대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승패 떠나서 후회 없이 다
공적 의제는 다 터놔야 됩니다. 민주파리 시스템의 약점은 그래요. 국가주의에는 국가를 견제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좌파 독재 시스템은 조국의 큼이 많았잖아요. 조국에 대해서 견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국이 소송하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봉쇄 소송으로. 귀족이 거의 규제 당하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으로, 극히 일부만 규제 당하고 맙니다. 갑질 천하가 되는 거죠. 87년 대선은 광주민중항쟁 강경진압의 의제화의 기회였습니다. 대선이 의제화시켰고 노무현 민정당 때 국회 청문회로 광주의 진실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전엔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도 매체는 많지만 전 국민이 동시에 봐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대선밖에 없어요. 국가의 전망을 둘러싸고 보궐선거는 불만 투표인데 모든 불만이 보궐선거 관련된 모든 불만이 결국 고려연방제하고 연결돼 있다. 특히 이해찬은 고려연방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후진계를 넣을 수 없는데 후진계를 만약에 넣는다면은 고려연방제를 강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파도 심플하게 좌파의 모든 문제가 고려연방제하고 연결되니까 고려연방제 제도하고 그걸 벗어나겠다. 이런 말 해야죠. 고려연방제하고 연결된 게 그러니까 한반도판 일국양제고 이 최종 결론이 그 홍콩처럼 그 자유 뺏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싶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6.15 14 판문점과 연결되고 거기에 반대를 못하는 허수아비를 그 내세우려는 게 좌파들의 그 대선 전략이고 그런 허수아비로 그렇게 나가자. 냉정한 말로 윤석열이 이런 허수아비로만 하려는 의지라면 필요가 없죠. 냉정한 말로 고려 연방제 반대하는 마치 87년 6월 87년에도 김대중 김영삼 대선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광주 민중항쟁을 의제화하니까 그들의 세상 됐잖아요. 김대중 김영삼의 세상 됐잖아요. 고려 연방제로 얽혀진 지난 30년의 문제 이걸 의지화할 수 있으면은 대선 권력 쟁취는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다 속였다. 지난 70년간 역사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뀌는데 뭐. 여적죄를 섣부른 드립은 문제예요.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죠.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고 지난 70년간 북한 공산당 당파성 중심으로 남한을 선동하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 조직의 가장 바탕은 남루당과 북루당 결합, 그러니까 전라도 천도교 조직하고 연결됐죠. 이걸 다루는 게 거의 그 성역과 금기가 되어 왔어요. 기능과 역할 다음 부분에 계속 현대사 나옵니다. 남북 문제가 남로 북로 시족에 두려이면서 미족해방 통일전선이므로 대한민국 전선 의도가 이제 전복 의도가 없다고 보기엔 이제 민망하죠. 민법 141조 취소의 효과,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민법 109조를 국민이 주장하며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 표시 그걸 장기간 지속했던 거 거기에 기반한 민법 109조를 착오를 주장하며 민법 141조 취소 국민 취소권 발동으로 그럼 고려연방제 다 나가리 되는 거죠. 국민 취소권. 기본적으로 정세현 문정인의 사기죄 고발 및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기죄 고발돼야죠. 중공은 민족해방통일전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려연방제공화국이 드러나고 파탄 나야지 이런 중국의 남한의 이런 시도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은 바뀐 게 없었어요. 늘 그들은 바뀐 게 없었어요. 우리가 정신줄 놨을 뿐이지.
이번 선거 때 일시적으로 세금이 내려가도 고려연방제 포기 안 하면은 세금 폭탄이 더욱더 강화된다. 이것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우파의 대선 의제는 고려연방제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파의 모든 대선 의제는 고려연방제 반대입니다.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부정선거의 주인장 양정철과 한 틀 시스템 안에서 대선은 87년처럼 가야죠. 어차피 승산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명확하게 파헤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닥에서 비전 선거로 불만을 일부 털어놓고 이거로 수준을 안 돼. 조갑재 씨와 그 할아버지들은 진실을 다 막아놓으면서 일부 울분하는 그런 서푼짜리 무당 코드로 된다? 안 돼요, 안 돼. 전망 투표예요, 대선. 무조건 전망 투표. 모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관련된 문제가 고려연방제 전망이었다는 걸 밝히고, 이제 그런 관련 성역과 금기를 해체해야죠. 여적죄 이런 여적죄란 말 남발하는 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촛불하고 친중파 친북파가 하는 건데, 촛불에 선동됐다고 선동된 사람한테 너 왜 선동됐어? 너 맨맨 맞아야 돼? 이 말 합니까? 근본을 바로 세우고 책임 문제는 먼 훗날에 미룰 문제죠. 근본이 안 서는데 근본 그러니까 문재영 여적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김영삼 같은 논리라면 김영삼 여적죄가 먼저예요. 김영삼 여적죄란 말 하기 싫잖아. 동학운동을 특정인의 감투로 환원하는 신앙과 민족해방통일전선을 하는 신앙이 공통분모로서 정세현 문정인 좌익혁명성을 포기했고 감투로 만족하는 그 뿌리가 있는 신앙과 자기혁명성을 유지하고 감투와 혁명 모든 걸 원하는 신앙의 불륜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공통분모를 인정할 때 반공실향민이자 기독교인은 모든 측면의 기본권과 인권의 박탈이죠. WCC가 후원한 건데 이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택동의 시민주의는 오히려 이런 종법제 수직 종속하고 연결되고, 자유민주주의는 대등한 시민 질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성역과 금기를 넘어서 이제 대선을 하나의 좌파는 선거 혁명론으로 봅니다. 선거를 전쟁으로 봅니다. 그럼 우파도 같이 선거를 전쟁으로 봐야죠. 좌파는 고려 연방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파도 고려 연방제를 막기 위함으로 정합시다. 북한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고려 연방제를 막아야 북한 문제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북한 문제를 막아야지 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얻는 게 기본입니다. 우파도 그래야 됩니다. 소유영웅주의는 아닙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4.3 추년사의 뿌리는 김영삼 때에 꽂혀진 강만길입니다. 조합자는 김영삼의 여적죄를 논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이 못 논하면서 왜 논하는 거죠? 논합니까? 그리고 국가폭력 논하는 것 자체가 이승만 파를 견제하는 신초파의 표현이 담겨진 거고, 쭉 긍정해 왔잖아. 김영삼 이후 김영삼 라인도 신초 라인이었잖아. 근데 왜 또 여적죄라고 그런지 이해가 안 가.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좌익의 오랑캐머리로 다시 반복하자. 이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장 벗어나자. 이게 핵심이죠. 물론 잘못했을 규정하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공안관계법제는 민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 민사소송 사기죄가 개인의 손해배상으로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핵심 문제죠. 전 국민은 정세현 문정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고려연방제로 가는 거에서 지난 30년간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 보상 후 개인 배상 해야죠. 개인 배상 단위입니다.
오세훈의 부동산 민심 모독은 감토종교와 연방제 종교의 불륜이죠. 중도를 제발 우파 할아버지들 대승불교로 우회한 당성당파성으로 보십시다. 불교는 1심하고 연결되잖아요. 공안사건에 1심회다 있잖아요. 이게 당성당파성입니다. 일국양제로 중공 안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연결된다. 그 연결 공존이 어디서? 중국 공산당 안에서. 그러니까 1심이 왕이고 그 공산당입니다. 중도가 그 공산당입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중도는. 70년의 거짓말이 판문점 선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좌익 정치는 만물이 고려연방제로 해줍니다. 우리 또 심플하게 연방제 반대로 갑시다. 그리고 모든 좌파의 그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사회 불만들을 고려연방제하고 연결된 거로 설명을 하고 연방제 반대로 갑시다. 연방제 반대로가 대선 의제가 먼저 되면은 박근혜 사면이나 재심 무효 이런 탄핵 무효가 후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큰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고려연방제 반대 정확하게 모든 문제가 고려연방제가 공학을 딱 하는 순간 87년 민통련으로 가. 87년 민통련에 반공을 주장하는 김영삼이 왜 민족해방 문제로 그래서 김대중의 만장일치를 꽂아주는 그런 단체임을 모를 수가 없는 김영삼이 왜 거기 가서 줄 서서 후보 단일화해서 만장일치로 낙인 찍히며 그 낙방하는데 왜 거기 또 줄 섰냐. 그런 몸대주기 하면 하는 게 전통이 박근혜 탄핵 때 이명박이 그 후원하고서 또 그 구속 당했잖아요. 그 재판에서 되고 전망투표에 대선 전망투표. 유시민이도 그러잖아요. 보궐선거는 불만투표인데 대선은 불만투표가 아니라고 전망투표라고. 그래요. 우파도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 반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민의 그 재산권 보호로서의 자유. 그런 전망을 내세워야죠. 전망을. 조갑제 낙함 이후로 전망을 못 세워. 그 감투 종교, 감투가 전망이다. 감투와 관련된 수직 종속적으로. 그래서 감투가 전망이 된 이후로부터 전망이 다 망해버렸어. 전망이 부족장 왕이 전 사회 모든 그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망을 연방제 반대 그렇게 내세웁시다. 모든 좌파의 그 정치에 휘어진 거는 연방제 때문인데 고려연방제 그런 식으로 고려연방제 권력 강화로 고려연방제가 소비에트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남북연합체로 그게 문장에 이어진 거죠. 예,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